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야생의 들개나 늑대 중에요 살찐 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늑대뿐만 아니고요 야생 육식동물 중에서 살찐 동물은 없습니다. 이는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혹독한 사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살이 쪄서 비만해지게 되면은요 사냥이 힘들어져 더 이상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원만 가도요 어처구니 없게도 살찐 호랑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집에만 봐도요 살찐 강아지가 빈둥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냥할 필요도 또 몸을 움직일 이유도 없는 실내 강아지에게 지나치게 높은 칼로리의 많은 양의 사료는요 당연히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즉 강아지의 비만은요 뭐 유전도 아니고 우리 애견인들이 여러분이 만들어준 질병인 것입니다. 사실 비만의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많지만은요 질병의 발병률을 높여서 강아지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요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사료와 간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데 강아지를 서서히 수명을 줄이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만이 초래하는 주요 질병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지만은요 뭐 당뇨병과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장과 호흡기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며 다리와 허리 관절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또 피부병을 유발하고 지방세포 자체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인자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방출하여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는 여러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요. 강아지의 면역 기전을 손상시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내 강아지의 면역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무엇을 먹여야 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안 먹여야 면역성이 올라갈까를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만한 반려동물은요. 관절염, 당뇨, 비뇨기 질환, 디스크, 만성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혈관계 이상이나 각종 피부질환, 천식, 간 병변증이나 담낭의 기능 이상, 암 등과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히 비만은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분 강아지의 수명을 최소 수년 이상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비만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비만한 아이들은 어떻게 살을 빼줘야 할까요? 우선 내 강아지의 비만의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사실 강아지 비만의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운동량으로 소모되는 칼로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비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료나 간식을 갖다 바쳐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이어트에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다이어트 10원칙은요 첫 번째 목표 체중을 설정합니다. 한 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을 만큼 얼마만큼 뺄 것인가를 고려해서 목표 체중을 정해야만 합니다. 이 목표 체중을 정할 때는요 매주 1에서 2%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계산을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요 뭐 주당 체중이 2% 이상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체중이 주당 2% 이상 빠지게 되면은요 강아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의 손실은요 간에 무리를 주거든요. 반드시 주당 1에서 2%를 넘지 않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매일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체중을 반드시 재셔야만 합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강아지의 체중을 잴 수 있는 체중계는 필수로 구입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소형견의 경우는요 보통 의료기점에서 어린 신생아용 체중계를 구입하여 재보시면 되고요. 중형견 이상의 경우는요 사람용 체중계를 강아지를 안고 올라가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는 사료의 양과 칼로리를 반드시 기재하고 그에 따른 체중 역시 기록으로 남기셔야만 합니다. 일기를 쓰셔야겠죠. 기록이 남아야만 현재 체중 감량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너무 급하게 체중 감량이 이루어져 내 강아지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 몸무게에 따른 적정 칼로리는 제대로 내가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다이어트의 기간은 3개월 최대 5개월을 넘기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요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해주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요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갑작스럽게 밥량이 줄고 간식이 없어져 버리는 학대를 받는 이러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학대의 기간은요 최소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은 3개월이고요. 최대 5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충분한 체중 감량이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이어트는 일시 중지하고 유지용 식단으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그 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겁니다. 너무 오랜 기간의 다이어트는요 강아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 강아지에 맞는 체중 감량용 식사량을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현재 체중과 앞으로의 목표 체중 그리고 체형이 어느 정도의 비만인지 그리고 다이어트에 사용할 사료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물병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어 어떤 사료로 얼마만큼씩 먹이며 다이어트 할지를 함께 계획을 세워봐야만 합니다. 주는 사료의 양은요 철저하게 주방용 저울로 계량해서 정확한 양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자율급식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제한급식으로 바꾸시고요. 사료를 주는 횟수도 4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급여해 주시는 것이 강아지의 공복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먹던 사료의 양을요 극단적으로 줄여 급여하는 체중 감량도 가능은 하긴 한데요. 강아지의 공복감이 너무 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강아지의 저항이 심해져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요. 하루 필요 칼로리보다 적게 급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권장하진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되도록 처방 사료를 급여합니다. 체중 감량용 처방 사료는요. 힐스사의 메타볼릭이나 RD, 로얄캐닌사의 오베어시티가 좋습니다. 처방 사료의 경우는요.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부피 대비 열량은 굉장히 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양을 먹여도요. 열량은 아주 낮으며 포만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강아지의 배고픔에 대한 어떤 저항이 좀 낮아지고 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더구나 필수 영양소와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영양 불균형에 빠지지 않고 근육량도 빠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L카르니틴 같은 영양소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요. 다이어트에 필요한 적정 사료량을 정할 때는요. 해당 사료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료회사들은요. 영양학 수의사가 근무를 합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요. 힐스코리아 같은 데 전화를 걸어서 힐스사의 메타볼릭을 사용하여 6kg 말티즈를 5kg로 3달 안에 감량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다면요. 강아지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사료의 양을 계산해 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영양학적 조언을 들을 수 없는 사료회사라면요. 아마 그리 좋은 사료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요. AS가 안 좋으면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9번째 원칙은요. 간식을 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식은요. 사실 추가되는 엑스트라 칼로리로 작용을 해서요. 1주 그 이상 고생해서 하고 있는 식이요법들을요.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이상으로요. 강아지도 힘들게 배고픔을 참아가며 체중 감량에 함께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간식도 제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산책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식이요법과 더불어 산책과 같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을요.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해줍니다. 하지만 아주 고도 비만의 강아지라면은요. 긴 산책이나 무리한 산책은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릴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요. 주치의 선생님과 직접 상의하셔가지고 산책의 거리나 강도, 시간 등을 계획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비만한 강아지의 살을 빼주는 10가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